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한국공학교육학회 인제니움에서 이제 30호인가요? 이게 하여튼 최근인데 이 잡지에서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나온 이슈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키워드는 인공지능 교육이고 그다음에 고등교육이에요. 교양교육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도 전수진 선생님과 이 김수환 선생님, 그러니까 두 교수님의 글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과연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고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산업 구조를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재 양성을 유초,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교육에서 이 소프트웨어 그 교육과 그다음 인공지능 교육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 전문 인력뿐 아니라 보편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도 기초 소양 교육으로서 인공지능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교육의 어떤 한 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보통은 중학교 1학년 이제 정보교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실과교과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 하에 어떤 그런 교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과목을 배울 때 우리는 또 큰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져요. 이제 하나는 여기서 말했던 이 전문 인력을 기르는 한 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사고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는 사실 이런 전문적인 인력으로 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 단계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제 초중등학교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어떤 사고, 그러니까 기반이 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학의 그 교양 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의 전공 교육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나 설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 교육과는 다르게 인공지능 기초 소양 함양 및 더 나아가 타전공과의 인공지능 융합 역량에 관한 안목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교육학이라는 분야에서 그 분야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학이라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센 그런 분야조차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기울이고 있고 이 인공지능 교양교육을 컴퓨팅 사고 교육학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 교육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컴퓨팅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적 사고, 아니면 절차적 사고, 아니면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라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만이 꼭 이렇게 기초해야 하는 중점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떤 또 분야는 창의적인 사고가 이제 기반이 더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분야들이 있고 어떤 분야는 분석적이고 좀 비판적인 사고가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들도 있고 한데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이 컴퓨팅 사고 교육을 기반으로 이게 중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팅 사고 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또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거냐면 이 대학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초중등 교육에서 정보국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타 교과와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 번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뭐 티처블 머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엔트리라든지 아니면 스크래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좀 기초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자기가 좀 이제 접목시켜서 융합 교육을 한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징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 통계적인 어떤 분야 혹은 수학적인 분야 혹은 또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야 이런 분야들과 같이 이제 융합이 되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제 갖춰야 할 아주 기초적인 기능인데 결국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기초적인 사고 위에 자기가 쌓아야 하는 그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접합점을 찾고 또 적용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 교육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그 인공지능 교육이 좀 진행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 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있다. 또한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 등 일본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대학생 전원이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서울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양대도 그렇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250명이라고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그렇게 뽑아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전공을 찾아가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교양 교육에 이러한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6개의 거점 대학이 표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교재를 만들어 각 대학에 보급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필요한 역량 상세와 참조 기준을 개발하고 각 대학의 자발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점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의, 데이터, 법규, 윤리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컴퓨팅 사고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은 이제 수학에서 기초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산 기초,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이런 수학 기초, 통계 기초.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역량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자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이거를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까지 우리는 이제 컴퓨터 사고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블록체인의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등 정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을 AI 교육으로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베이징 대학교는 인문학과 융합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예술, 인공지능과 사회학, 인공지능 논리와 거버넌스, 인공지능과 철학 등의 영역에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로서 이해가 아니라 융합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이제 시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사고 기능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에 좀 치우친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AI 입문, 응용, 실습 및 융합 프로젝트, 종합 논문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최근 논문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진짜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AI for K-1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은 굉장히 기초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네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네가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은 언제나 응원을 하는데 기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 기능의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리고 인공지능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소개하는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미국 그 정책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는 사회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차이, 기술 윤리, 도덕성 진화에 관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인공지능 이해를 증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M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과학 기초 강의를 통해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 과학의 기본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컴퓨터 과학 기본의 그 어떤 개념과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컴퓨팅 사고의 어떤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 과학의 이제 개념이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컴퓨팅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원리 혹은 어떤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러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일대학교 보면 데이터 과학 인문, 텍스트 데이터 과학 인문 등 다양한 인공지능 교양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식을 전달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그 대학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외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통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대요.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교육 강조. 이거는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일단 국가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인공지능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강사들, 그 전문적인 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또 적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척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대학들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보면 그 대학이 함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인공지능 교육을 좀 자율적으로 이 교육 과정에 이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과 대학은 당연히 우리는 공과적인 대학이 우수한 학교니까 공과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팅 사고 교육이라고 봤을 때 컴퓨터 과학 기초 강의가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약간 색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대학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열상으로 이렇게 그냥 뭐 서울대학교가 가장 뭐 모든 과목을 시험을 잘 본 친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쭉 이렇게 서열화 시켜서 그 서열화 이렇게 순서대로 그 학생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과를 가도록 이렇게 입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입시적인 뭐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잘 해야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정말로 '너 정말 잘하는 게 뭐야? 너가 정말 앞으로 해야 하는 게 뭐야?'라고 했을 때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것이 '이 친구는 다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근거가 좀 논리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도 각 대학의 이점들이 있잖아요. 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초등교육이나 아니면 뭐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점이잖아요. 그리고 뭐 또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인 학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년부터 공학이 굉장히 셌던 학교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홍보 이런 사회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고 이런 어떤 대학들 간의 강점인 그런 어떤 어 전공들이 잘 더 드러나서 그 대학에서 그 교양국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 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그 어떤 것을 함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문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이 강점이 된 학교다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교육은 뭐예요?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한 어떤 경험을 이제 제공받고자 했을 때 그 컴퓨팅 사고라는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또 절차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뭐 언플러그를 뭐 적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원리나 개념을 배운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 방법의 도입,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이 될 수 있게끔 그 기초를 쌓을 수 있게끔 이제 이 교양에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양 인공지능 교육 교과목을 보면 이제 S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인문, 인공지능과 철학, 그다음에 KA대는 논리학과 인공지능, 처음 배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HY대 같은 경우에는 알파이썬,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소프트웨어 그 공학 그러니까 쪽에 조금 더 이제 치우친 어떤 그런 기반 교양 교육이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AI 및 데이터 분석의 기초 이것도 역시 약간 통계 그쪽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수학적인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심리에 관련된 이제 교육에 조금 더 밀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과목들을 보면 그 학교에서 그 교양 과목을 왜 이거를 여기에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함양의 그 목표가 좀 드러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교양 인공지능의 교육 운영 사례에 보면 이제 D대학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중심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양 교과목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4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강좌는 꾸준한 확장을 거듭하여 기초적인 인공지능 이해를 다루는 강좌부터 메이커 활동과 융합된 응용 강좌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과목까지 다양한 영역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이 메이커 교육,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커 교육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 메이커 교육은 이제 만들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로봇의 원리 혹은 이 컴퓨팅이라는 이런 어떤 컴퓨터를 활용한 이런 어떤 공학적인 설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구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만들기를 통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메이커 강좌는 그렇죠. 창의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소프트웨어 코딩을 다 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키트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조금만 고민하고 찾아보면 적용해서 간단하게라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 현장부터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S대에서는 다양한 전공에서 인공지능 교과목을 교양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 인공지능 교육이 좀 시대보다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쓴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제 논문을 쓸 때 제가 그 중학교에 가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인공지능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험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은 제 수업이 되게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 친구들한테는 인공지능 교육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 이런 어떤 인공지능 기초, 앞에서 나왔던 메이커 교육,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대학생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지 못했던 세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 디지털 시대고 또 인공지능 교육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치면 이 지금 현재의 대학교 친구들이 배우는 이런 교양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배운다는 거는 좀 시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더 이 교양 교육으로 더 강화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인공지능 교육도 그렇고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 교육 혹은 컴퓨팅 사고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드 ORG라는 사이트를 굉장히 자주 들어가서 봤었어요. 이 코드 ORG 분석 보고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교육개발원 아니면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뭐 이런 기관에서 만든 것일 텐데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이 분석 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참으로 제가 이제 또 작년에 또 재작년이죠. 이제 또 재작년에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 메이커 교육이 워낙에 막 여러 가지의 학문을 하나로 통합시켜 놓은 그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코딩이 나오거든요. 살짝 코딩이 나오는데, 이 코딩 공부를 할 때, 코딩을 접목시킬 때 우리는 그냥 이게 쓰라는 대로 쓰고 혹은 하라는 대 그냥 기계적으로 모델링처럼 전문가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아주 과정 중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텍스트 기반의 코딩과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언플러그드 코딩을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코드 ORG를 사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드 ORG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요즘에는 번역이 다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제 반영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저는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사이트도 봤어요. 엘레멘트 오브 AI도 봤거든요. 근데 요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언플러그드라든지 아니면 컴퓨팅 사고의 기초적인 교육 과정을 좀 설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저는 코드 ORG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니셔티브. 네, 근데 이제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 AI for K-12예요. 여기 들어가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교육 자료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5개의 빅 아이디어. 그래서 뭐 인식, 표현과 추론, 학습, 자연스러운 상호과정, 사회적 영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그 아이디어에 따른 그 교육 자료들이
그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신박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정말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이 추론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뭐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 이 추론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뭐 표현이 되겠고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뭐 인식이 되겠고요. 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노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최근에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꽤 오래, 2020년, 꽤 오래된, 네, 이 기간에 이제 연구와 그리고 또 지원과 그리고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T 레이즈의 경우에는 이제 Responsible AI for Social Empowerment and Education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에서 사회적 역량 강화 책임 있는 AI에 초점 맞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크래치, 엔트리. 그래서 이거는 MIT 공대에서 만든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엔트리는 네이버가 이제 만든 거고요. 이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플랫폼을 좀 쉽게 구현하고자 할 때는 엔트리를 쓰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렵게라기보다는 이제 좀 플랫폼을 여기에다 대입시켜서 쓸 때는 이제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쓰는 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번에 또 연구할 때 이 KNN이라는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이들하고 하는데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컴퓨팅 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5학년부터 이제 실가 교과가 시작되고 이제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엔트리나 스크래치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이거를 이제 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그 EPL이라고 부르거든요.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해서 EPL이라고 부르는데 EPL을 활용하는 이런 어떤 영역들은 저는 사실은 따로 학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학처럼 1 배우고 2 배우고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이 컴퓨팅 사고 교육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따라올 수 있다면, 그 아이가 흥미가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잠재된 역량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이든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물론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은 좀 이제 느리죠. 뭐 이렇게 좀 마우스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보드라든지 뭐 영타를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느리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양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경험학습 이론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존듀이 나오고요. 코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코브를 활용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concrete experience, testing in new situation, observation and reflection, forming abstract concepts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인공지능 교육 설계할 때 저는 ABCD 모형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좀 잘못한 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리플렉션을 스스로 해서 그거를 또 테스팅해보고 오류를 고쳐보고 그리고 또 부족한 거는 다시 또 입혀보고 뺄 건 빼고 앱스트랙트 과정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통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이제 통으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AI 교육도 그렇고 이제 컴퓨팅 사고 교육도 접근하기가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교육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보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뭐 알고리즘이나 딥러닝도 나오고 그다음에 티처블 머신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퓨팅 사고 교육을 이제 계속 검색하다 보면 이 연합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컴퓨터 교사 연합회, 그래서 CSTA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컴퓨팅 사고 구성 요소들을 여기에서는 또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잘 적절히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 하면 이제 인문적인 접근에서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아마 윤리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윤리 분야도 굉장히 핫한 그런 어떤 이슈예요. 특히 이제 윤리, 이 인문적인 분야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도 쉽고, 좀 프로그램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예비대학생 대상 입학 전 소프트웨어 교육 예비대학 이런 것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팀 베이스드 러닝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피지컬 컴퓨팅. 그래서 이 피지컬 컴퓨팅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메이커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피지컬 컴퓨팅은 쉽게 얘기하면 작은 초소형 로봇을 만드는 건데 이 로봇 자체가 인간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피지컬이 붙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신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그 논리를, 그대로 논리 회로를 그대로 이제 기계에 이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눈으로 보니까 이제 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뉴런으로 뭐 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팅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이제, 같이 이 사전 준비,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공유까지 그리고 이제 나만의 놀이기구 저도 이거 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 다양한 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잘 빨리 안 끝나네요. 하여튼 이제 보시면 융합교육사례 인공지능과 심리학, 뭐 융합교육사례 또 인공지능과 융합, 뭐 핵심과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인공지능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코드 ORG, Elements of AI, AI for K-12, 그다음에 MIT 레이즈 등의 온라인 코스와 그다음에 스크래치 엔트리 그리고 콜앱, 구글의 티처블 머신 그리고 IBM의 머신 러닝 for kids 그리고 오렌지 3 이런 어떤 교육용 도구를 통해서 경험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네,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인사이트도 드리고 또 좋은 정보도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